자, 1 보시면은 교토의정서입니다.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이 있어요. 이 교토의정서를 보시면은 교토의정서라는 게 지구 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토의정서는 민주당 정부, 미국의 민주당 정부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사인을 해요. 응? 사인을 하는데 이거를 부시 대통령이 없애버려요. 얘기했죠. 뭘 얘기했죠? 민주당 쪽은 부시 대통령이 있죠. 없애버려요. 민주당 쪽은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잘 들으세요. 친환경.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쪽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받아요.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제약이 아니라 바이오입니다. 전통 의약품이 아니라 바이오. 그래서 오바마 케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바마 케어에서의 바이오.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높입니다. 그런데 IT 기업에 대해서는 R&D 비용에 대한 혜택을 줘요. 그래서 IT를 집중을 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민주당 정부는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 부분, 그리고 바이오 부분, 그리고 IT 부분 이런 쪽에서 받아오는 거 하면은 공화당 쪽은 대표적으로 방산, 방위산업, 그죠? 무기.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전쟁 나잖아요. 그 사람, 그 전쟁이라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방산업체들의 매출을 끌어올려주고 우리나라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팔아먹고 그리고 원유 사업을 장악을 하고 전통 에너지, 석탄, 셰일가스, 원유 그렇게 되면서 환경세를 다 없애줍니다. 그리고 부자 감세를 해줘요.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뭐를 해요? 기업이 살아야 된다 해서 전부 법인세를 낮춰줘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IT에 뭐 R&D 비용을 올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또. 어찌됐든. 그렇게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머니올라 KBS 머니올라 프로그램에 선대인 씨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와서 이제 KBS에서 그 얘기를 해요.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 IRA 자체가 파기될 수 있다고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랬더니 아예 그럴 일 없고요. 아예 뭐 그럴 일 없어요. 뭐 아예 전기차 아예 트럼프하고도 친해요. 아예 그럴 일 없어요. 그건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공식적인 정치 자금이 그렇게 형성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교토의정서 자체가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파기가 돼요. 미국 쪽에서는 탈퇴를 해버립니다. 이게 90년대 후반에 만들어놨던 거를 이제 가입을 했던 거를 탈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이 파리 기후협약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을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파리협정이라고 해서 그 연장선이죠. 교토의정서의 연장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보강이 됐어요. 이때 보강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또 2017년 6월에 탈퇴해버려요. 뭐 상하원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그걸 탈퇴하는 게 힘들고 아예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탈퇴했잖아. 그러고 나서 바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하기 전부터 탄소 배출권 막 강압을 하고 바로 또 가입을 해요. 이게 정책이라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을 바탕으로 2020년도에 시세가 나온 거라니까요. 그랬더니 오바마 케어도 상하원에서 깨지 못하지 않았느냐. 선대인 씨의 주장은. 자, 얘기했죠. 오바마 케어라는 거는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민주당이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받아서 그런 정책을 피는 거일 뿐이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류를 위해서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면 안 되니까 인류를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 친환경 정책을 치는구나. 또 국민들을 위해서 오바마 케어를 단행해서 돈이 없는 분들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병원 가서 약을 많이 먹을 수 있게끔 해드려야겠구나. 굉장히 좋은 취지로 포장이 돼 있는 거고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우리가 왜 우리가 세계에서 보안관 노릇해야 돼? 우리도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이 되는 거고 어찌됐든 오바마 케어의 기준의 가장 큰 기준은 아주 긍정적인 그 효과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인 아주 큰 부분은 뭐가 있는 거예요?
바이오 업체들, 복제약품에 대해서, 복제약에 대해서 오바마 케어를 하게 됐을 땐 뭐가 필요해요? 복제약이 필요하지. 전통제약 가지고는, 전통약 가지고는 단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제약을 쓴단 말이야. 그 혜택을 누가 봐? 바이오 업체들이 복제약을 만들어서 그 업체들이 다 수혜를 본 거죠. 그러면 공화당이 들어왔다 그걸 오바마 케어를 까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전통약품에 대해서도 효과를 주면 되거든. 근데 이게 상하원 결의가 됐기 때문에 깨질 못하고 여론 때문에 못 깨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 않아. 그럼 결론은요. IRA는 윤정두가 뭐라 그랬어요? IRA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작년에 IRA라는 기준에 있어서 이 IRA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쇼를 하는 거다. 농담이 아니라 이게 지금 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대선 승리하고 취임식하고 나서에 바로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 그렇게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 부분 감면 혜택 준 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통 에너지에 대해서 과세를 강하게 했던 부분, 그 부분을 한 방에 다 깨버린 거예요.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그 민주당 쪽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진짜 큰 형님들 참 좋으신 분들이구나, 인류를 위해서, 아니라니까. 보시면은 미국 내에서도 반대 여론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화당도 집권을 하는 거죠. 하나솔루션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아마 나올 텐데, 그 23년도, 22년도 하반기 기준의 자료에서 볼까요? 10월 PPT에 있으려나? 뭐가 있냐면은 미국의 환경청이 결국은 그 패소를 하죠. 공화당을 지지하는 16개 주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석탄업체, 2군데의 석탄업체가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걸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행정소송에서 미국의 환경청이 패소를 해요.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했다. 너희들에게 그 권한을 준 거는, 환경청에게 권한을 준 거는 그렇게 과도한 세금을 매기라고, 부과하라고까지 준 건 아니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뭐 크게 확산돼서 나오진 않았고, 그게 지금 여기에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잠시만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있죠. 미국 대법원 웨스트 버지니아 vs EPA, 미국의 환경청입니다. 2015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때 환경청 EPA가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탄소 배출 규제하도록 클린 파워 플랜 발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세제를 매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가스, 석탄, 원유. 그래가지고 웨스트 버지니아 포함해서 공화당이 이끄는 17개 주네, 16개. 17개 주와 2개의 석탄업체가 소송을 건 거예요. 야, 미국의 환경청 이거 청정대기법 부여권한 이걸 넘어서서 너무나 규제를 부적절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 결국은 대법원 판결이 작년 6월에 나온 거예요. 패소.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의 기준에 내년에 무조건 뭐 25년도에 뭐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세계 시장의 점유율,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뭐 74%를 차지하고, 지들이 분석했냐고. 증권사 애널 분들이 분석했지. 그래놓고 주가가 밀리면 또 애널한테 욕하고 기관 욕하고, 그분들이 분석한 거 훔쳐다가 쓰면서, 그러면서 점유율이 어쩌고. 그 점유율이라는 건 지금 시장에서의 전망치인 거고, 정책이 바뀌어버리면, 트럼프가 까버리면 또,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안 사잖아. 결론은 좀 이따 기술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수급을 안 사는데 왜 우겨?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해석도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6대3 비율로 보수층이 우위인데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IRA도 정치적인 해석이 포함된다니까요. 이미 2022년도에
2021년도인가요? 2021년도에 취임하실 때, 바이든 대통령 2021년도 취임할 때 하실 때에 벌써 정책은 정해져 있었단 말이지. 벌써 당선되자마자 탄소 배출권 얘기 기억 안 나세요? 언제부터 탄소 배출권이야? 언제부터 탄소 배출권이야? 결론은 IRA 잘 보세요. 이거 똑같이 갖고 나와가지고 포탈 뒤지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갖고 나왔고 해석을 해도 윤정도 해석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갖고 나왔고 이런 겁니다 해놓고 별 얘기를 안 해. 보시면 정확히 미국 민주당 정부의 정책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친환경이죠. 의료비 지원, 복제약을 얘기합니다. 법인세 인상, 부자 감세 안 된다. 부자 증세하고 IT에 대해서는 R&D 비용의 세제 혜택을 준다. 이런 내용이 미국의 민주당 기준에서 추진한 정책인데 이미 벌써 다 추진해 놓고 갑자기 11월을 앞두고 이걸 한 거야. 이게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야. 자, 그럼 인플레이션 또 그것도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 오늘 시간 없으니까 CPI, PPI 전략 올려놓은 거 들어보세요. CPI, PPI가 급등 나온 게 왜 나왔어? 왜 나왔냐고. 21년도 1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면서 2조 달러를 인프라 비용으로 뿌려버립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어도 뿌렸을 거예요. 21년도에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돈을 뿌리니까 버냉키 장이 갑자기 그때는 지금처럼 매파가 아니라 비둘기파였다고. 비둘기파였어요. 그래가지고 비둘기파적인 요인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긴축 안 해도 돼요. 금리 안 올려도 돼요.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할 말이 없어지니까 옐런 의장이 나와서 6월경에 21년 6월 7월경에 이제 금리 인상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걸 가지고 야당 공화당이 무지하게 까죠. 왜 정부가 금리 정책에 끼어드냐고. 그때까지 계속 CPI, PPI 날라갑니다. 왜 돈을 1조 달러 또 뿌렸는데?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중간선거 이제 11월에 있는데 작년에 아직 물가는 다 안 잡혔고 물가가 안 잡혔는데 어떻게 해? 역대적으로 지금처럼 초강달러를 형성한 적이 없어요. 거의. 왜 강달러를 갔어? 그것도 엔화 대비해서 강세. 왜 갔어요? 그래야 중국 수입 제품을 갖고 올 때 물가가 안정이 될 거 아니에요. 약달러면 비싸게 사와야 되잖아. 강달러니까. 그 기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 표도 집결을 시키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을 까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공화당 표까지 잡아먹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도 나와서 방송에서 하는 얘기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견제란 표현 좋아.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이건 아니지.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나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 바보라고 소문나요. 미국은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채권. 그 채권을 누가 사주겠죠. 누가 사주냐고. 유럽이 사주나? 영국이 사주나? 채권을 누가 사줘요. 결국은 미국이 지정해 놓은 환율 관찰 대상국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세계 외환보유고 상위 10개국이 전부 사실은 미국의 우방국이란 말이야. 1위가 누구예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미국 채권이 가장 많아요. 외환보유고 1위야. 미국 채권 1위. 그 다음 사우디, 일본, 우리나라, 스위스, 하다못해 대만도 미국 채권 무지하게 사요. 왜? 그래야 미국의 우산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근데 중국하고 예전에 기억 안 나세요? 숭홍빈이 지은 화폐전쟁?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소설이지 그게 무슨. 막말로 지금 당장 중국이 미국 채권을 다 팔아버리겠다. 우리는 미국 채권 안 사주겠다.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중국이 그렇게 큰 소리 안 치는 이유는 뭔데요? 자기들도 수출의 상당 부분이 미국이거든. 서로 맨날 싸우는 것 같아요? 그건 정치 쇼인 거지. 진짜 싸우고 있어? 정치 쇼인 거지. 그리고 우리 언론에서 볼 때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제3국에서 보면은. 미국이 우리한테나 큰 형이고 이쁘지. 유럽 친구들이 미국을 볼 때 일본 친구들처럼 그렇게 생각 안 할까? 중동 국가들이 미국을 볼 때 아유 우리 큰 형 그럴까? 냉정하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피해가기 위한 명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세게 때려놨는데 결국은 1년이 지났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된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동차가 못 갔나? 이 당시에 자동차 조정받았거든. 급격한. 근데 실질적으로 IRA 발표하고 중간선거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이 자동차도 아유 야 상업용은 괜찮아. 리스해 리스. 리스 하면은 보조금 다 줘. 아이고 걱정하지 마. 이렇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떠들어대신 거 아니에요. 어?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고 정의선 부회장 어깨까지 툭툭 치고 가놓고 왜 뒤에 가서는 우리나라 보조금 안 주냐고. 우리나라만 안 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보조금 주던 자동차 업체 대부분을 안 준 거예요. 그 중에 유일하게 보조금을 받는 거는 닛산차가 공장이 아마 미국에 있었을 거예요. 닛산차하고 폭스바겐의 모델 하나 정도? 나머지는 아무도 못 받았어. 그러니까 공평하게 안 받은 건데 리스 사업을 리스를 하게 되면은 상업용은 보조금 또 주겠다로 바뀐 거예요. 그래 현대차 기아도 그 비중이 늘어났어. 리스 비용이. 사상 최대치 실적 계속 내잖아요. 어찌됐건 현대차 기아. 결론적으로는 IRA의 예산 절반 이상이 기후예요. 기후 에너지 정책에. 근데 이거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교토정서 파리 기후협약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결과가 나온 환경청과의 석탄업체와의 분쟁, 행정소송 이게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이 아니라 다 그에 관련된 이권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정책에 관련된 건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IRA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그 내용들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뭐 큰 내용이 없어요. 뭐 중국 죽이려고 그래? 중국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아니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분 그 리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광물에 대해서도 중국산 쓰면은 보조금 안 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진짜 뭐 전쟁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업체들도 뭐 IRA 때문에 엄청난 수혜를 받다? 에이,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 매출 규모의 상장성 부분이 주가를 10배를 올릴 만큼 수준은 아니라는 거지. 응?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V1000에 뜬 거 그 캡처해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다시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내용 아직 좀 더 남아 있습니다.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 중에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는 그 내용이에요. 지금 기준에서 진짜 주가가 10배씩 올라오고 뭐 몇백 프로씩 올라올 정도의 그 정도의 흐름은 아니다. 오버슈팅 나올 때 우리가 오버슈팅대로 수익을 냈으면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기술적인 수익을 냈으면 기술적으로 꺾여졌으면 빠져나오는 게 옳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다른 업종군들도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가 지금도 접근하고 있지만은 그 친구가 삼성의 2대 주주가 삼성이고 뭐 이게 아니란 얘기지. 기술적으로 거래가 터져 있으니까 보는 거일 뿐이지 실적이 있어 뭐가 있어. 응? 결국은 미국 쪽에서도 IRA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뭐 민주당이 추가적으로 형성하는 부분이 없어요.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윤정도 얘기 아니잖아요. 이제 슬슬 또 나오잖아요. 2024년도 선거의 기준에서 어떻게 할 거냐. 공화당이 지금 조금 우세한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 연세도 있고 공화당이 우세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 리튬 보유량에 대해서는 보여드렸죠. 이 녀석들 나쁜 친구들이네. 알고 보니까 윤정도 말 맞다나 리튬 이거 하나만 보여주면 되는데 이것도 안 보여주고 얘기했네. 결국은 2022년도 11월이 고점이었는데 이번에 고점 찍고 이만큼 밀렸다 반등 나온 걸 핑계대서 주가 땡겨놓고 이만큼 밀렸는데 30% 밀렸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괜찮다고 헛소리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리튬에 대해서도 이거 말고도 뭐 중국 쪽에서 뭐 리튬에 대한 부분을 뭐 예를 들면은 중국 쪽의 사용이 줄어든다거나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뭐 리튬 가격은 뭐 안정화가 된다고 표현을 하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공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리튬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리튬의 시장 점유율은 그러니까 생산 기준에서의 그 기준은 매장량도 있고요.
리튬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그 제가 올려놨는데 그게 빠져 있나 지금? 리튬 매장량하고 제가 다 올려놨는데 그걸 좀 빼뜨렸나? 지금 리튬의 그 지금 현재 기준에 생산 1위가 호주예요. 호주 46%란 말이에요. 그걸 아예 네이버에서 찾아서 보죠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시라고 그랬죠. 윤정도 얘기도 믿지 말고. 리튬 가격 치면 나오잖아. 포털에서 그 치면 나오는데 그조차도 아니, 찾아보면 나오는 걸 그조차도 안 찾아보시고 난 다음에 난 답답한 거야.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시면 되는데 리튬 가격 한 번만 쳐보면 되거든요. 뭐 리튬 가격 점유율도 나올 거고 이미지를 볼까? 이미지 리튬 가격 저렇게만 한 번만 봐도 되고 저 사이트 한 번만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리튬의 생산량이나 이제 뭐 잔량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뭐 리튬 어모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하여간에 대규모로 뭐 발견을 했는데 그거는 어떤 영향을 주냐? 이미 벌써 폭락할 만큼 폭락하고 있는데 무슨 뭘 이건가? 리튬 가격이고 비중이 있는데 하여 나중에 찾아보세요. 저도 뭐 지금 찾으려니까 그렇고 호주 쪽이 46%, 그다음 남미 쪽이 30%, 그리고 중국 쪽의 비중은 그렇게 월등히 높지 않아요.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만 믿으세요. 나와가지고 2차 전지가 우리나라 K 배터리가 전 세계를 장악할 거고 아니 그러니까 장악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리고 2020년부터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할 것이다라는 내용 관련해서 잠깐만 이게 제가 봤었는데 이거를 참 이왕이면 보여드리고 넘기면 참 좋겠는데 리튬 생산 리튬 가격으로 볼까요? 그리고 이제 그 2020년 미국 대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나 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비중이에요. 이 보시면은 칠레가 한 30% 되고 요거 말고 제대로 나온 게 있는데 칠레가 남미 쪽에 칠레가 한 30%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쪽의 기준이 그다음에 호주가 46% 그리고 중국이 여기 있네요. 리튬 매장량 분포 생산량 분포 이렇게 돼 있는데 21년 기준이고 이 옆에 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네. 22년도 기준에서는 호주가 46%로 나와요. 그리고 칠레가 30%로 나오고 생산량의 기준에. 그다음 매장량은 이제 또 조금씩 달라요. 근데 무슨 중국의 엄청난 뭐 중국 영향도 받긴 받겠죠. 그런데 중국의 무조건적인 영향을 받는 것처럼 생산 비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겠지.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중국의 전기차 생산 부분이 내년에 급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한 60% 70% 급증하다가 내년에 줄어든단 말이야. 자, 17만 4천 원에 나갑니다. 매수사인을.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리튬을 사용을 덜 하게 되다 보니 이 표현이 맞겠죠. 그러니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근데 그게 22년 11월부터 하락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확인하시고 또 한 가지 뭐 보신다고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런 거 보시면은 다 나와요. 근데 이런 여론조사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조차도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막 정책적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우리나라 K 배터리가 세계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등
아 누가 장악하지 말래? 어? 나중에 이런 거 하나 찾아보세요. 왜 윤정두가 공화당이 승기를 민주당이 2020년 당시에 민주당이 승기를 잡음으로써 민주당 정책에 관련된 종목 군들의 변동률들이 확장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 건지.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 예상이라고 해야 되나?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다 나와요. 선거 여론. 예, 여론조사. 조금 전에 이걸 본 건데, 그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주별로의 지지, 그다음에 선거인단의 예상치 이런 부분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2020년 1월부터 2020년 이 결과 말고 2020년 1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부터 해서 선거인단의 예상 지지부터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민주당 쪽에 승기가 잡혀 있다라는 게 2020년 1월부터 그 결과라기보다는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요건가요? 이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대처해야 돼요. 확인하고. 그러니까 마무리합니다. 정책적으로 미국의 민주당 정책에 친환경 정책에 포함되어 있어서 전기차가 당장의 흐름이 아니라 예전부터 전기차 수소차 그런 게 계속 개발돼 왔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더 탄력을 받았다. 또 시대에 맞물려서. 그리고 뭐 공화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뭐 전기차를 없애고, 그게 아니라 보조금을 덜 준다는 거죠. 아니 왜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잖아요. 전기차 업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것까지 보조금 정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기존에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 전통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전문 용어로. 하여간에 그 기준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바꾸게 되면은 그 부분도 또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솔직히 얘기하면. 그잖아. 그런 정책이 어딨냐고. 거기다 전기차 보조금,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서 뭐 보조금 지원할 때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형성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기준에 많은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그 보조금을 없애고 있죠. 없앤단 말이야. 응?